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샌드위치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780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1777포인트. 갭상승 출발했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1790선 근처까지 한번 가봤었는데 지금 1778로 80이 좀 하회가 됐습니다. 개인들이 더 강력하게 팔고 있음도 물론이지만 기관들이 초반에 사줘서 외국인 매수까지 덩달아 이끌어냈었는데요. 그런 기관이 지금 슬쩍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1780에서 감지되면서부터 기관의 매수가 빠지고 개인의 매도가 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정쩡하게 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 위쪽에서 출발했었는데요. 오히려 급등에 따른 부담 안고 조금 소폭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자 환율이 1180원대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가 1777포인트로 금요일 대비해서 2포인트만 뛴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482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샀었는데요. 기관에서도 선물을 강하게 사주면서 오늘 프로그램 쪽 베이시스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매수 우위를 기록해서 프로그램이 거의 한 6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가량 사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한 500억 정도 팔고 나가고 있는 양상이며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폭 그래도 코스닥 쪽에 사주는 매수 전환이 또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사주는 거래소 내에서의 현물 매수폭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 약간의 걸림돌이라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요, 좀 화학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학 쪽의 일부, OCL 같은 그런 종목들은 오늘 3.5%, 6%나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 역시 계속해서 주가 상승 신고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은행 쪽도 오늘은 조금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은행은 플러스로 반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쪽도 좀 더불어서 볼 텐데요. 자, 오늘 전기 전자 쪽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겨우겨우 반등에만 성공했을 뿐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고 삼성 SDI도 오늘은 좀 찰실현 매물이 나오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도 한 1.3% 상승, 삼성전기도 약간의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테크윈도 한 1.7% 정도 뛰고 있지만 LG전자 일부 종목들은 또 내리는 등 일단 IT 종목들은 일제히 오르거나 하는 움직임은 오늘 아침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 창고 쪽도 분위기를 보니까 글로비스가 또한 1.3% 뛰는 걸로 봐서 오늘 현대그룹 관련주들, 소위 말해 현대건설 M&A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보험업종은 별로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은 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 쪽은 말씀을 좀 드려봤었고요. 자, 이번에 증권 쪽도 한번 가볼까요? 오늘 증권주들은 많이는 2%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1790 근처까지 가봤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 건설업종이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데 남광토건은 이른바 11% 두 자릿수 상승률을 벌써부터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형주라 할 수 있는 GS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등도 2 내지 3% 뛰고 있고 M&A 매물로 나와 있는 현대건설도 1% 이상 다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자, 철강금속만 한번 볼까요? 철강금속은 오늘 오히려 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좀 조용한 가운데 고려아연도 역시 비슷하고요. 현대제철이 오히려 3% 정도로 큰 폭으로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778, 안타깝게도 1780이 살짝 하회가 됐는데 그래도 상승하고 있으니 이게 웬 떡입니까? 일본의 니케이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늘 선방하는 장 계속해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 알아볼 텐데요.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살아계셨군요. 정말 네. 오래간만입니다. 한 일주일 반도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상무님이 어디 도망가셨나 하는 것이요. 1770선 깨지면은 안 된다 했는데 깨지는 그날부터 출연을 안 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도 마지막에 참 모처럼 말에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요. 네. 자,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투자자분들 모처럼 뵈서 저도 궁금했지만 휴가 동안에 주식시장을 기왕이면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이나 전화도 받지 않고 보지 않고 또 뉴스 같은 것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자, 일주일 동안 시장을 보지 않으니까 조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역시 휴식이라는 것도 필요하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꼭 여러분들 한번 여름휴가 못 가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휴가도 다녀오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주말에 저도 시장을 모처럼 만에 한번 쳐다보니까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동은 없더라고요. 참 시장이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락할 때보다도
또 상승할 때보다도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는 이런 혼돈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장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역시 1800포인트 라인 근접시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출현되고 있고 또 하락하면 저점 매수가 형성되고 있는 말 그대로 혼돈의 현상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아침 시초가 갭상승한 이후 종합지수가 1788포인트까지 1790포인트 근처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강보합 수준으로 상승폭을 모두 상쇄시키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상당히 알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눈에 보이는 전략이 나올 때까지 좀 쉬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현재 시장 상황 미국과 국내 시장을 같이 한번 살펴드리면서 다음에 수급 동향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미국 시장으로부터 가도록 하죠. 역시 제가 자리에 없어도 시장은 흘러가고 세상은 아무 탈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예.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뉴욕 증시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뉴욕 증시,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예.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 그리고 7월 중순에 걸쳐서 형성됐던 이 상승 기조 패턴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에 인해서 뉴욕 증시도 하락 N자의 하락 기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런 모습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승 전환 시점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뉴욕 증시도 지금 뚜렷한 상승의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다소 혼조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전환 시점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본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지금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225 지수가 한 0.2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자, 여러분,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크게 하락할 포인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 전환하기까지 시간은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종목을 선정하실 때도 쭉 하락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이런 횡보는 오히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급락한 이후에 계속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만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지금 횡보하는 크게 여기서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만 그러나 상승으로 전환되기까지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도 조금 제가 이거 확대해 드릴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국내 코스피 시장도 1800포인트 근접해서 돌파 시도를 했던 지난 8월 초 2주간에 걸쳐서 형성됐던 이 횡보 국면이 이제 네.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한 때 1790포인트까지 급등하는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바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크게 보면은 국내 증시는 1720선의 지지선과 1800선의 저항선 사이에서 다소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상승 시에는 일정 부분 현금화해서 현금 비율을 조금 더 확보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하락할 때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두는, 그렇죠? 장이 아리송한 장에서는 일단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매수하는 시점을
자, 주가가 바닥 국면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시장은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꺾인다면 쌍봉의 패턴으로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상승한다면 상승한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대에서 한 번 더 눌림목을 받았다 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추가 상승보다는 다수의 조정 가능성에 염두에 두는 그런 매매 전략이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지금 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라든지 테마라든지 종목군들이, 우리 최혜련 앵커도 장 초반부터 그런 것을 많이 언급해 주시던데요. 지금 장의 주도주는 뭡니까? 화학업종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입니다. 자, 건설업종이 지금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업종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OCR을 필두로 해서 호남석유화학이라든지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이들 종목군들도 엄청난 저점에서 상승 탄력도를 보이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상승 탄력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부담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건설업종이 지금 장을 이끌고 있는데, 건설업종은 실적 호전이 가시화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지금 이릅니다. 그러면 건설업종의 상승은 뭐냐? 그동안 과대 낙폭에 따른 심리적인, 그렇죠,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뜨는 겁니다.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대감만 가지고 상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장의 주도 패턴한 종목군들이 펀더멘탈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수반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학업종은 상당폭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고, 또 하나 건설업종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오늘 장에서도 매수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가, 그렇죠, 크게 증가되지 않는, 현재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규모가 54억 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29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장 초반보다는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도 현재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갖고는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금주는 역시 보수적인 투자 전략, 역시 상승 시에는 일부 현금을 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 비중을 좀 높여주는 전략, 그리고 하락할 때는 역시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한 가운데 좀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증시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익 나는 것들은 조금씩 현금화를 시켜놓고 보자, 이런 얘기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재관 상무님이 안 계셨던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좀 많이 끌어올려서 샀었는지 한번 순매수 상위 리스트, 주간 단위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죠.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물론 제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세상은 돌아가고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 한 50% 되신다면, 그렇죠, 한번 쉴 때는, 제가 지금 장에서 머리 아프고 수익 나지 않고 골치 아플 때는 한번 쉬는 것도, 시장을 쳐다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초가하고 장마감, 이 센티비를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시고 장중에 뭐 너무나 모니터 앞에서 몰두하시는 것도, 그렇죠, 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LG화학을 1,412억 매수하면서 지속적인 매수율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만도, LG전자, NHN, 기아차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 SDI를 1,340억 매수했네요. 그러면서 LG, 포스코, 제일모직, 현대건설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매매 동향을 보면 커다란 특징이 없는 모습입니다. 업종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렇죠? LG화학 같은 종목은 계속 신고가를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이 장의 주도성 종목군들을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다음에 만도, 자동차 부품업체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볼 수 있지만 상승 전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NHN도 마찬가지죠. 기아차는 역시 자동차 완성체 업체로서 이 장에 한때 주도했던 그래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요 뚜렷한 특징이 없는 그냥 종목별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은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덕산 하이메탈을 102억 원 매수하면서 매수 1위를 보였죠. 그 다음에 네오이즈 게임즈, 하나투어, 실리콘웍스, BHI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 엔진 집단, 파트론, SFA, 차바이오의 CJ 오쇼핑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철저하게 종목별로 접근은 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수 규모가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매수한 종목이 덕산하이메탈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100억 원 수준에 그쳤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중국 엔진단을 110억 원 매수하는데 그침으로써 매수 상위에 랭크된 종목군들이 100억 원 남짓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부 종목에 선별적으로 매수한 건 있지만 역시 큰 특징을 찾기 어려운 그러니까 상승 기조로 유지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는 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외국인 랭크 1위로 올라와 있는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인 LG화학 같은 종목들 지금 따라잡기는 역시 이들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어찌 따라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되는지요? 지난주에 이재원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중공업은 오늘 잘 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네. 저 중공업 관련주에서도 이제는 그 같은 패턴 그동안 상승했던 현대중공업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반면에 또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완전 상승 기조장이라면 업종별로 테마별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근데 같은 업종 중에서도 어떤 종목은 좀 쉬고 있고 어떤 종목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철저하게 종목별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자분들도 철저하게 종목을 특화, 집중화시키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금주 초에는 매수 관심 종목을 두 종목 오늘도 선정해 봤는데요. 예. 역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서도 회사 재무구조가 펀더멘탈이 괜찮은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SK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언급을 하던 것을 예.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SK그룹은 뭐 SK그룹의 지주회사죠. 그리고 SK에너지라든지 SKCNC 같은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이익 증가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하나의 테마라고 본다면 이 지주사들 SK뿐만 아니라 LG나 GS, CJ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사들 중에서도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 있는 SK 한번 눈여겨보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SK그룹에서도 이번에 17조 원 규모의 미래산업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회사들이 성장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점도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SK도 가격적으로 97,000원을 전환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보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장에서도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살짝 받고 다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패턴을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주봉으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 주봉이거든요. 일봉상으로는 1차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봉으로 보면 상당 기간 그렇죠.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97,000원을 전환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는 최근 들어서 이상기후 난동으로 인해서 이 비료, 화학주들이 화학업종 중에서 비료 관련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국내 1위 화학 비료 업체인 남해화학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요. 개별 종목은 철저하게 재무구조 한번 보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죠. 네. 자,
제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유보율이 678%, 부채 비율이 78%밖에 되지 않는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료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익률 향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 요즘 엘니뇨다, 라니냐다 하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금 한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또 지구촌이 홍수 때문에 난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이 이상 기후로 인한 비료, 화학 비료 수요는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은 종목인데요. 가격적으로 19,000원 전환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끝에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남해학의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꾸준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후에 횡보면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고점대에 따른 눌림목을 받고 있죠. 오늘 18,800원, 700원, 19,000원, 19,000원 전환 시점에서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보이는데 오늘 더군다나 마이너스 19,000원 이하권대라면 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학은 19,000원 이하권대에서 오늘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남해화학하고 SK 종목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일단 내 포트폴리오 상에서 수익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금화를 일단 시켜놓고 보자고 큰 그림에서 얘기를 미리 해주셨었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가요 하락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1,775포인트거든요. 지금 1포인트 정도까지 낙폭이 나오진 않지만 일단 마이너스로까지 결국에 전환을 시키네요. 지금 시각이 거의 10시 근처까지 왔는데요. 개인들의 매도도 매도지만 기관이 일단 덜 사준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매도 전환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외국인들도 한 200억 원대 중반 정도에서 강하게 매수 규모를 키우지 않은 점도 일단 지수의 낙폭을 키우게 그냥 방관했던 그런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오늘 지수를 방어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싶고요. 그나마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강하게 사주면서 코스닥은 한 2포인트 정도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주, 오늘 전략, 관심 종목까지 한번 봤는데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장 열린 지 1시간 정도 지난 지금 개별 특징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한번 불러보죠.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설주의 강세가 참 눈에 띄는데요. 네네. 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됐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이번 달 말로 앞당길 것으로 보이면서 건설주들이 일제히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벽산건설, 남광토건, 신일건설 등의 오름폭이 크고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사도 좋은 흐름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C소프트는 신작 게임이 호평을 받으면서 닷새째 시세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NC소프트의 자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세계 정상급 게임 전시회에서 최우수 온라인 게임상을 수상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패널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이틀째 약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패널 가격 하락이 9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은 패널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부진할 수 있다면서 LG 디스플레이의 목표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네. 자, NC소프트가 지금 닷새째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일모직은 7일째 강세를 띠고 있고, 지금도 3% 이상, OCI는 오늘 또 계속해서 신고가로 4% 이상, 두 종목 모두 다 갭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지수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락 반전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대로 낙폭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790, 네, 입에 올렸던 제가 조금 부끄러워지는 그런 아침인데, 그렇다면 결국 지수는 역시 1790에서 벽에 부딪히기도 전에 역시 지레 겁을 먹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재광 상무께서도 일단은 현금화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는지 일단 불안 반 기대 반인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해 주시죠. 네, 지난주 증시가 30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르긴 했지만 오늘 하락장에서 모두 증권가에서는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적이 뒷받침되고 안정적인 기존 주도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리포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예. 먼저 삼성증권은 국내 증시의 매력은 충분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연돼 단기적인 급등은 힘들다면서 자동차와 화학 업종을 추천했습니다.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현대증권도 이 두 업종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시장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는 있지만 아직 대외 변수가 많아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선 결국 차별화되는 요소는 실적뿐이라며 이익 모멘텀 1위인 화학과 2위인 자동차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메리츠 종합금융증권은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발표될 경우 IT와 자동차 등 소비재 대형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국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금융 대형주와 건설 대형주가 수혜를 입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도 단기적으로는 인덱스 펀드와 함께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중형주와 대형주를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참 재밌는 게 자동차, 화학. 일단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이익 모멘텀 순위로 봤을 때 화학과 자동차가 꼽히고는 있지만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이번 주에 반등하는지 여부, 그리고 미국에서 또 잭슨홀 미팅에서 추가 부양책 같은 얘기 나오면은 또 IT 자동차, IT까지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인데요. 조금 후에는 간단하게 관심 종목 체크 패널이 얘기한 종목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보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혹은 들고 계시는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아카데미 정양화 시사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지역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02 누르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 오늘 한 종목 정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직접 출연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께서 언급한 종목 바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카프로라는 화학 쪽에 있는 종목인데요. 중국과 인도가 내수가 많이 좋아지면서 여기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나일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주춤주춤했었던 아무도 사주지 않았던 나일론 가격의 제품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외부적으로 해외에서 지금 공장이 지금 가동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던 카프로는 갑작스레 제품 가격이 5배나 뛰는, 그에 따라서 실적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올해 사상 최고 실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품 가격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카프로의 실적도 주가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얼마에 사느냐인데요. 오늘 예상 매수가를 15,200원, 지난주 종가하고 비슷하게 잡아주셨었거든요. 목표가는 차트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한 3,000원 정도 뛴 지금 가격보다 18,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프로가 15,850원 정도, 일단 15,000원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먼저 아마 방송 접하신 분들은 16,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걸 지금 잡으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조금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상했던 매수가 15,000원대 초반보다는 약간 높은 그런 상태인데요. 위쪽으로 꼬리가 약간 달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8,000원까지 볼 수 있다는 카프로. 지금 이렇게 애매한 장에서 이 종목 한번 잡아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추가 의견을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 전화 연결 다시 한번 시도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던 카프로가 오늘 흐름이 좀 괜찮은데 말씀해 주셨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아서요. 예, 오늘 카프로가 지금 현재 한 450원 올라서 제가 아침에 제시해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인데요. 예, 오늘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도 지금 금요일 수준에 거의 육박을 하면서 지난번 고점 16,000원대 물량을 잘 소화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기관에서도 소폭도 순매수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게 15,000 지금 매수가는 약간 높여서 한 15,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카프로가 이제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그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도 불려지는 종목입니다. 네. 이 카프로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질소질비료를 최대로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면서 그 생산량의 한 90% 정도는 수출을 해서 요즘에
농산물 또 상승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화학업종 내에서도 이 두 가지 재료를 겸비하기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대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 그 매수가는 한 15,500원 정도로 좀 높이셔서 오늘 오후장이나 뭐 내일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매수의 기회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프로 아까 미처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막 화두가 되고 있는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다라는 또 중요한 언급도 추가로 해주셨었고요. 15,000원대 초반 처음에 얘기를 하셨지만 15,500원 정도로 약간 매수가를 높여서라도 그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장 혹은 내일장 15,500원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카프로 종목 추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추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수가 1775로 다시금 일단은 플러스 상승 반전을 시켜놓았지만 아직까지 그 상승폭이 1포인트가 되지 않아 상승 반전을 했다 정도의 의미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에 들어갈 텐데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아마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나가고 있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정양환 시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네, 누멘스 때문에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누멘스가 내가 얼마에 샀냐면 그게 14,000원 거의 수수료까지 거의 다 주고 산 건데 100%가 돼 있어요. 불타기 한번 했는데도. 네. 그게 너무 좋다고 저런 거는 사놓고 그냥 돌아다녀도 된다고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바람에 그걸 또 물타기까지 또 조금 2% 올라간 상태에서 또 잡아가지고요. 전번에 돌 때. 네. 지금 너무 꼬꾸라져가지고 뭐 10,000원대까지 무너졌다가 막 지금 오르락내리락 그래요. 10,000원대에서. 네네네. 그래요. 지금 루멘스라는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LED 쪽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는 아시죠? 예. 예, 아마 그래서 이래저래 더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줄창 팔면서 계속 이렇게 13,000원대에서 10,000원도 채 안 되게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뭐, 글쎄,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올라갈 것도 같고 그런데, 뭐, 저는 정말 비전문가의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정양환 시삽 전문가께서는 루멘스의 반등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자고요. 네. 네, 루멘스는, 영업적인 측면이나 무슨 어떤 기업적인 측면 보면 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영업이익에서도 아주 견실한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부채 비율에서 보면은 업종 평균이 한 64% 정도 되는데, 동종목은 1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죠. 과매도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율도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당분간은 좀 흐름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지금, 길쭉, 분석 보면 거의 바닥권이지만은 바닥권에서도 좀 하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강한 흐름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한 4%대까지 흘렀다가 지금 한 3%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 보면은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루멘스는 이 종목은 좀 힘이 없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많이 흘렀던 종목 중에서 사실 루멘스가 좀 많이 좀 흐르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9,000원선만 지켜준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시점이 조금 멈추는 시점. 쉽게 말하면은 기관들이 얼마 전에 많이 물량을 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담지 않을까 그런 어떤 예상도 해보고요. 9,000원 선만 지켜준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13,000원대 같으면 좀 높죠. 그래서 13,000원대까지 돌파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 종목은 10,000원대 돌파가 참 관건입니다. 10,000원대에서 11,000원, 11,000원대 돌파가 관건이고요. 11,000원 돌파한다면은 13,000원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0% 정도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100% 어떤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9천을 깬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한 반 틈 정도는 줄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때 한번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왜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은 9,000원대 이탈을 해버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8,000원대까지도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10,000원대 정도에서 지지가 받는 듯 싶었더니 앞에 있었던 밑골이 가장 낮았었던 가격은 9,300원까지 지금 오늘 또 향해 가고 있어서 오늘 이 깊은 길다란 오늘 아침에만 생긴 이 음봉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때문에 지금 바닥이 아직 10,000원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 9,480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점이 요 며칠 전에 9,3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9,000원이 지지가 되는지가 지금 보실 루멘스에 대해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 9,000원이 만약에 하회가 된다면은 지금 100% 물량을 돈을 다 여기 지금 투입을 하셨는데 조금 비중을 줄이는 손실을 보더라도 몇 주 정도는 정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렇게 대형주들도 뭐 올라온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루멘스도 반등이 만약에 안 된다면 반등을 조금 한다 할지라도 10,000원 정도 밑에서는 글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쪽에서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LED 관련 특히 전기 전자주들이 좀 많이 힘이 없죠. 그래서 네. 대형주들도 힘이 없는데 소형주들은 사실은 벌써부터 힘이 없었습니다. 대형주들은 좀 반등하다가 조금 어떤 그 흐름을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예. 작은 종목들은 조정이라기보다는 거의 하락 트렌드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 박스권 지지 못하면서 흘렀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매수가까지 온다 시간을 본다면은 한 3분기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서 좀 기다리셔야지 되지 않겠나. 강한 매수세가 할 때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도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오늘 거래량, 오전 거래량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물량이 나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지는 것이고요. 네. 물량 소화가 좀 돼야지만이 되겠다. 이 종목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9,000원을 이탈해버리면 비중을 줄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줄이요? 50% 정도를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한다면 좀 더 가시면 좋은데 사실은 저는 이 종목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근데 그래서, 이미 사셨는데요. 네, 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50% 줄이셨는데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예. 이 종목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고요.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잘 들으셨죠? 네, 여보세요? 네,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는데요. 네네. 이게 많이 기다려주면은 그래도 상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네, 지금 물량 소화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바닥을 좀 쳐야 되거든요, 종목이. 네. 바닥을 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밑꼬리를 달았는데 얼마 전에 밑꼬리 달한 부분까지 지금 거의 도달하는 시점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000원 선을 어떤 지지가 나와야지만이 이 종목이 반등이 가능한데 시간을 만약에 날짜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분기 말까지 좀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그렇게라도 보고 기다리려고 저는 그럽니다. 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은 그냥 무조건 일단 홀딩해서 그냥 무조건 수익 날 때까지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시고 중간에 네.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냥 좀 한 반 정도는 팔고 다른 종목 가서 수익 내는 게 더 빠르다고 하시고 예. 네. 지금 제가 이제 9,000원 선 지지가 나온다면은 9,000원 선은 제가 왜 말씀드린가 하면은 9,000원 선을 지지가 무너진다면은 전에 이제 박스권에 흘렀던 그런 그 9,000원 선에 무너지면은 8,000원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9,000원 선을 만약에 지지를 못하면 사실은 지금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흐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9,000원 선 지지가 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다른 종목을 갈아타신다면은 요즘 순환매 장세지만은 그래도 조금 시장의 어떤 그 흐름으로 봐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좀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이 아마 더 깊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뭐 그냥 어떤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참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만약에 뭐 8,900 얼마 이렇게 팔자로 시작하는 때 다시금 보시게 되신다면, 아, 그때 9,000원도, 그래, 그때 좀 정리를 좀 할 걸 하는 후회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9,000원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지금 오늘도 조금 불안하니까요. 한번 주가를 좀 계속해서 좀 따라가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손절은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그 손실폭이 더 커질까봐 우리 정영 시삽도 저도 지금 이렇게 계속 중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로맨스 상담을 해드렸는데 한번 9,000원 정도 중반으로 해가지고 오늘 내일 어떻게 흐름 보이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 것만큼은 그렇게 손해는 안 보고 팔 수 있는지 그걸 저는 궁금해서요. 네. 네, 이렇습니다. 지금 루멘스나 전기전자주들은 지금, 거의 뭐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난 뒤에는 다시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000원선 지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을 걸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누구도 예측을 하기 힘든데요. 13,000원대까지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3분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시즌 초반이니까 3분기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월달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종목을 아주 길게 루멘스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많이 기다리셨죠?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포스코 ICT요. 아, 네, 포스코 ICT를 사셨어요. 얼마 정도에 매입하셨습니까? 8,500원에 25%. 8,500원에 25%요? 네. 지금 그러면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얼마 정도까지 한번 포스코 ICT는 기다려보고 싶으세요? 사는 것보다 파는 거가 더 어렵고요. 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전문가님에게 상담을 해가지고 네. 저는 장기를 하는 사람인데 아, 그러십니까? 예, 네. 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IC의 성장성을 보고 원래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스타일상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 회사는 괜찮은지 일단 종목을 포스코 ICT로 이미 선점을 하셨단 말이죠. 네, 포스코 ICT는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조정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조정은 괜찮은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주봉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네. 주봉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10,000원대를 돌파했다가 바로 조금 조정받는데요. 네. 여기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10,000원대 돌파가 쉽게 말하면 관건이고요. 10,500원대 돌파한다면은 이 종목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5,000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지금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8,500원에 매수하셨으면 사실은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최근에 났다가 조금 락폭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8,000원 선 이탈한다면은 이 종목은 일단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지금 기관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날 좀 상승을 했었는데 역시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000원 선 돌파가 관건이고 8,000원 선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한 번 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또 한 번 더 밑에서 조정 또 더 받으면은 한 7,000원까지 조정 받으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하는 그런 발빠른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포스코 ICT 일단 길게는 뭐 만 원 돌파만 하면은 한 15,000원까지 보면서 대응해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길게 들고 계실 분이시라면은 글쎄요, 궁금한 점이 더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서 네. 네, 지금 오늘은 조정 구간이거든요. 오늘 조정 구간이고 이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종목을 만약에 이 종목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9,250원에서
9,0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십시오. 네. 매도를 하시고 밑에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어디까지 조정받냐면은 한번 예를 들어 가면 8,500원, 예를 들어 8,000원 선까지 조정받는다면은 좀 더 밑으로 본다면 7,000원. 사실 7,000원 선까지는 안 내려오겠죠. 네. 7,000원 선까지 내려온다면은 뭐 종목이 거의 뭐 하락 트렌드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8,500원 선 다시 한번 지난번에 잡았던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더 잡으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9,200원 선요? 8,500원 선요. 아니요, 9,200원 선에서 네, 9,200원하고 9,000원하고 그 사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000원 선을 보십시오. 9,000원 선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고 일단은 9,000원 선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셔서 8,500원까지 빠진다면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9,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조금 더 빠지면은 원래 지금 사신 가격인 8,500원에서 재진입. 예. 만원 선 그 매도는 대략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 예. 만 원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10,000원 찍었죠. 그래서 10,000원은 한 번 더 매수세가 붙으면은 아무래도 10,000원 돌파는 뭐 가볍게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정하기가 힘든데요.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은 올라오겠는데 사실은 오늘의 마지막 종가가 네. 종가가 만약에 9,400원대에서 종가가 마무리된다면은 이번 주 안에 10,000원은 돌파는 뭐 금방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10,000원 돌파의 어떤 그 시간도 길게는 안 보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하방 쪽에서 좀 굉장히 좀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 역시 9,000원에서 매도, 8,500원에서 재진입, 10,000원까지는 조금 더 긴 호흡이라면 한 이번 주 정도 쭉 지켜보시는 전략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끝으로 포스코 ICT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영환 시사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네, 풍부한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갈피를 못 잡는 오늘 코스피 지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전에 이렇게 눈을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었었는데 다시금 제가 카메라를 쳐다보니까 플러스가 뜬, 네, 지금 또 다시 전환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이 정확하게 어느 방향성 쪽에 베팅을 못 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사주고 있는 이런 패턴이고요. 선물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한 4,000계약 정도 매도하는 속에 개인과 기관이 사줘서 베이시스는 괜찮은 속에 프로그램 쪽은 오늘 걱정이 없습니다만 외국인들도 사주는데 문제는 개인의 매도가 아니라 기관에 덜 사주는 매수 규모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투신권이 오늘도 사주긴 하는데 일단 기금 쪽이 오늘 아침부터 조금 돌아서기 시작했고 투신권에서 사주는 폭이 썩 와닿는 규모가 아니며 그 규모가 점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업종도 좀 많이 뛰었었는데요. 음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 섹터, 오늘 건설 섹터의 기관들이 장 초반에 강하게 매수 관심을 보였다가 조금은 슬슬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나온다 그래서 오늘 건설주가 좀 뛰고 있긴 한데 오늘 일단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업체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도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눈을 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또 아직까지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날짜도 만약에 발표된다면 그 뉴스를 꼭 보고 메모해 두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